가급적이면 저희 와이프 말대로 삼식입니다. 네, 집이랑 한의원이 가깝고 지금 이제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육아휴직 아예 이제 휴직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요. 물론 이제 와이프랑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간혹 한 끼만 먹는다든지 이제 두 끼만 먹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사이만 좋으면 새끼는 다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약간 이제 사이가 서먹해지면 이제 한 끼나 두 끼는 이제 밖에서 해결하고 예, 어쨌든 최대한 집밥을 저는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음식보다도 저는 미온수를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찬물은 한여름에도 지금은 거의 먹진 않고요. 항상 이제 예,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나마 이제 제가 뭐 다른 음식보다는 예, 물을 예, 깨끗한 미온수를 수시로 이제 조금씩 자주 먹어서 이제 소변을 봤었을 때 그래도 소변이 완전 노랗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옅은 투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거는 좀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비염은 준비해 오신 분이 없나 봐요. 황태원에는 네. 또 아이들이나 이렇게 비염 환자들 굉장히 호흡기 질환 환자들 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걸 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우선 뭐 코에 좋은 게 뭔지, 기관지에 좋은 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에 좋다는 무슨 수세미라든지 이런 즙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코나 호흡기에 있어서 해로운 음식은 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날이 이제 어느 정도 선선해지지만 그 전까지 날이 많이 무더울 때는 정말 얘기 들어보면 아이인데도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뭐 최소 두세 개 매일 먹고 있다. 예.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원체 이제 냉방 시설이 잘 돼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예, 에어컨이나 예, 냉방기기 앞에 있고 예.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워터파크다 물놀이다. 그러니까 계속 찬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거기다가 아이한테 계속 원한다고 찬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예, 병원에 와서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기침 콧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까요? 그 말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병을 길어지게 하는 해로운 음식들을 또한 많이 먹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염 아니면 천식처럼 호흡기 건강에 있어서 그냥 제일 안 좋은 1순위를 꼽으면 그냥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저는 일단 뭐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온수를 예, 수시로 조금씩 자주 챙겨 먹는 게 저 건강 위해서 그리고 저희 환자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염이 있으면 아니면 기관지나 호흡기가 약하시면 무조건 1순위는 예, 찬 음식은 제일 해가 된다. 그럼 당연히 제일 뭐 아이스크림이 될 거고 뭐 찬 음료 예, 아니면 뭐 찬 과일들 어쨌든 음식들을 차게 먹는 거는 호흡기 비염 환자들이 제일 피해야 할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여기서도 원장님들이 좋은 거 드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해가 되는 걸 안 하는 게 좋다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로운 것들이 보면 꼭 술, 담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금만 아팠었을 때 먹는 해열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기가 있었을 때 그냥 빨리빨리 사서 먹는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먹는 이런 감기약들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사 단체에서 뭐 어떤 타이레놀 조심하게 드세요라는 어떤 안내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약국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인터넷상에 배포한 자료를 봤더니 이제 타이레놀 주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말고도 뭐 세토펜이다, 챔프다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먹는 뭐 개보린, 펜잘, 뭐 판피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오남용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뭐 편의점에서도 약국에서도 쉽게 이제 처방료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열나든 아니면 조금만 어디가 불편해서 오남용해서 먹었더니 그로 인해서 뭐 매년 사망자가 뭐 200명 가까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간독성의 1순위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뭐 많이 일반인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약 먹으면 좀 간에 무리가 된다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히려 의학적인 통계, 의학 교과서라든지 예, 의학 전문 예, 그 통과에 보면 항상 간독성의 1순위는 해열 진통제 예, 성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 그 진통제 이런 성분들은 우리의 위장 점막을
꽤 많이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위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출혈이라든지 위궤양. 그러니까 위궤양의 원인의 두 가지가 제일 많이 꼽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하나는 헬리코박터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먹을 수 있는 해열 진통제가 훨씬 더 조금 전에 원장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 드신다는 것보다 오히려 해열 진통제 한 번 오남용을 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려서부터 감기다, 열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남용이 누적이 되면 오히려 위장관에 꽤 많이 손상.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어른이 지속이 되면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드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몸에 좋은 것들을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근데 그 해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약이라는 부분, 그런 약의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습진 질환 가운데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아토피 아이들이든 아니면 뭐 두드러기든 아니면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인공적인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것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내 이런 미생물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이라든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대사 기능들 그리고 발달 기능들에 있어서 꽤 많이 중요하다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이슈들이 거의 이쪽으로 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의대에 있는 김희남 교수님도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변화가 생겼더니 만성 질환이 고혈압이다, 당뇨다, 아토피 질환이 유발되는 그 원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이런 만성 질환들을 생길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그 기전을 밝혀가지고 세계 최초로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원인을 봤더니 결국에는 항생제는 우리 몸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세균에 엄청 많이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균 중에서는 반드시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던 이런 미생물총들이 이제 교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왜곡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미생물총들이 우리 장내 환경을 갖다 보면 이 부분이 잠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꽤 오랜 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합니다. 그거는 훨씬 더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할수록 더 나쁜 환경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항생제에 노출되면 이런 만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아니면 당뇨나 비만 이런 대사 질환이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정신 질환이 치매 이런 부분들도 다 이게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의학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커트 브레인 엑시스라고 하고 장하고 뇌는 이렇게 연결된 이런 하나의 생리 기전이 있다는 부분들은 의학 교과서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아니면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어쨌든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역시 아토피 피부염도 항생제 오남용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피부염,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많은 한방 치료 가운데서도 한약 처방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약 치료가 이미 이제 아토피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많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SCI 국제의학저널이 뭐 파이토 테라피 리서치라는 논문으로도 저희 이렇게 한약의 이제 지혜에 있어서 일부러 이제 아토피 피부 현상을 만들었었을 때 한약 치료를 했더니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 동물 실험의 연구 결과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사협회진데요. 이건 뭐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학회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마라는 자마에 있는 피부과 학회지에 이렇게 유산균을 복용을 했더니 아토피 이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증도의 아토피에 있어서도 개선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이제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내 세균총.
그 부분에 있어서 장내에 유익한 균들을 많이 공급을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유산균 먹는 것보다 항생제를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아니면 이제 약대 교수님이 그 비율을 어떻게 들었냐고 하면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은 핵폭탄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이섬유 많이 먹고 유산균 많이 먹어도 항생제 먹어버리면 정말 초토화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유산균 많이 먹으면 되겠지. 이거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당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 있어서 제일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당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저도 어차피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요구르트라든지 항상 이제 마트 가서 보는데요. 그럼 그 작은 100cc 하나에 당분이 한 15g씩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커피 믹스 하나 또 5g인데 그게 3개나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걸 우리 자녀가 물론 저희 딸들이 좋아서 먹이긴 하지만 이걸 아이 장 건강을 위해서 먹이는 건지 정말 그 설탕의 달달함에 중독이 돼서 아이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입니다. 주고 있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유산균들을 좋은 균들을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공한 유산균들에는 생각보다 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가공한 유제품들을 드실 때는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유산균을 집에서 이렇게 종균을 배양해서 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